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연말이 다가오면 아마 모두가 기다리는 날이 아닐까 싶어요. 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복하는 성탄절입니다. 자, 각종 모임과 술자리로 또 시끌벅적하게 보내던 예년과 다르게 코로나19 탓에 차분한 연말 연시를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김남원 아나운서, 네. 사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가 늘어났다는 거 알아요? 뭔가 이상하네요. 모순적인 것 같은데요? 이게 통계 자료가 나왔는데요. 도로교통공단이 집계 자료를 보면요. 지난 2019년 한 해에 15,000여 건이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요. 오히려 지난해 17,000여 건으로 네. 코로나 이전보다 10% 가까이가 늘어났다고 해요. 네. 자, 시간대별로는 뭐 금요일부터 토요일 네. 뭐 이렇게 주말 시간대에 많이 발생했나요? 맞아요. 새벽 사이인데 평일과 비교해서 주말에 더 많은 음주운전 사고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사고 없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차분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순천 원도심이 두 번째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을을 되살리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모범 사례로도 꾸준히 손꼽히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3차 문화도시에 선정됐습니다. 4대 관광거점도시에 이어 대규모 정부 공모 사업에 뽑히면서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치매 안심 가맹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 안심센터 안내 등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방역 패스가 확대되면서 코로나19 접종을 받은 증명서 등을 사고 파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증명서를 구입하는 건 불법 행위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고 있죠. 자, 특히 춘천은 도시재생 사업의 모범 사례로 꾸준히 손꼽히면서 민관 합작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공간만 만들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만들어진 공간에서 주민들이 직접 마을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해 얻은 결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2021 순천형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 짚어봤습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순천 장천동 일대입니다. 오래된 건물과 주택으로 유동인구가 적었던 마을길. 이곳에 기업공장 1945 갤러리가 들어서면서 매일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순천형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공간입니다. 현재는 전국 공모를 통해 뽑힌 작가들이 순천에 상주하면서 순천의 생태와 문화를 담은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옥천변 일대는 청년 창업가와 예술가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지역 예술인과 청년 창업가들이 옥천변 옆에 옥리단길을 조성하고 거리를 되살리기 시작한 겁니다. 다양한 개성을 갖춘 공방과 식당이 문을 열었고 지역의 감성을 고스란히 살린 골목 서점이 운영되면서 거리가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자원봉사자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저전동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정원도시에 맞게 추진하고 있으며 역세권의 경우 주민 제한 공모사업을 통한 청년 창업형 미래도시 청사진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추진돼온 순천 도시재생사업. 2014년과 비교하면 도시재생사업구역의 유동인구는 26만 명에서 43만 명으로 2배 증가했습니다. 주변 상가의 일일 매출액은 평균 27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늘었고 빈집도 크게 줄었습니다. 새 일자리 150개 창출, 주민 만족도 91%, 주민이 주도해서 일궈온 순천형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입니다. 순천시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완성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과 함께 무리 없이 마무리해야 될 것이고 또 매년 5년마다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전체 낙후도를 평가해서 또 새로운 도시재생 사업이 필요한 곳을 발굴해서 또 국토부에 중앙정부의 예산을 가져와서 우리 시에 또 도시재생 새로운 곳을 착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가 열리는 2023년. 사업이 시작된 지 10년 만에 완성될 순천형 도시재생 사업. 주민조차 외면했던 침체된 원도심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3차 문화도시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전국에서 모두 6곳이 선정된 가운데 전남에서는 목포시가 포함돼 국비 100억 원을 확보했는데요. 네, 4대 관광 거점 도시 선정에 이어 대규모 정부 공모 사업을 잇따라 거머쥐면서 그야말로 문화 관광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고정민 기자입니다. 물지개를 지고 있는 소녀가 큼지막한 인형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일제강점기 유달산 자락에서 허드렛 일로 품삯을 받던 목포의 4대 명물 옥단이의 모습입니다. 당시 마을에선 유명 인사였던 만큼 지역 극단의 공연과 거리극에서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극단 배우들이 무대에 올라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를 구사합니다. 목포 출신 극작가들의 작품이 무대 공연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목포는 극작가 차범석과 김우진, 소설가 박화성과 문학평론가 김현 등 한국 문학의 거장을 배출한 지역. 올해는 전국에서 처음 문학을 주제로 한 박람회를 열고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냈습니다. 숨어있던 지역의 문화자원의 의미를 불어넣자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우리 목포의 문화예술의 그런 풍부한 자원 이런 것을 밑바탕으로 깔고 문학을 주제로 하는 전국 최초의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도 저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을 발굴하고 문화예술과 연계한 노력 끝에 목포시가 대한민국 3차 법정 문화도시에 선정됐습니다. 전국 최초로 문학박람회를 열어 눈길을 끌었고 시민들이 직접 기획한 20개 안팎의 문화활동들이 좋은 평가를 얻었습니다. 문화도시는 지역 스스로 문화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돕겠다는 게 핵심 목표. 목포시는 앞으로 사업비 200억 원을 들여 근대자산과 문학을 넘어 음악 분야까지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 다양한 문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새로운 개항, 문화항구 도시 목포라는 비전으로 문화항구 조타실, 아트 탐험대, 디지털 문화 여지도, 문화 파스 플랫폼 등 다양한 문화도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0년 개항의 역사와 일제수탈의 아픔, 근현대기 항구도시의 생활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목포. 대한민국 법정 문화도시 선정을 계기로 이젠 생활 속에서 문화가 꼽히는 진정한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자, 방역 패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의 음성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가운데 하나죠. 이 백신 접종 완료는 전자증명서, 접종기관과 보건소에서 발급한 종이증명서, 또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한 예방접종 스티커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 PCR 음성 확인은 PCR 음성 확인 문자 메시지나 종이로 된 음성 확인 증명서가 있어야 하죠. 자, 그런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방역 패스가 점차 확대되면서 이른바 방역 꼼수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인의 QR코드를 캡처해서 사용하고 심지어 중고 거래를 통해 포털 사이트 아이디를 사고 파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접종자가 남의 예방접종 증명서를 구입하는 행위는 엄연히 또 당연히 불법입니다. 감염병 예방법 제81조에 따라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또 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방역 패스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또 더 이상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시행하는 정책인 만큼 온 국민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은 버리고 모두 함께 노력해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은 고령층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치매 발병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여수시가 치매 안심 가맹점을 지정해 치매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을 여수시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 백미연 담당자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는 여수시 보건소 보건사업과 치매관리팀의 교육홍보팀의 백미현이라고 합니다. 예. 자, 여수시가 지정한 치매 안심 가맹점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가 궁금하고요. 무슨 일을 하는지 지정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요, 노령 인구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치매 환자 수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지역사회 내에서 촘촘한 치매 안전망 구축을 위해 치매 안심 가맹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치매 안심 가맹점이란 구성원 모두가 치매 파트너 교육을 받고요.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인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만들기 위한 목적입니다. 네,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가맹점 구성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치매 안심 가맹점 지정 후에 사업장 구성원들은요, 치매 파트너의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치매 파트너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것이 치매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치매 파트너가 어떤 적극적인 역할들을 하기보다는 그냥 우리 가족들처럼 우리 할머니나 할아버지처럼 그분들을 대해주시면 되고요. 주위에 치매 환자나 가족들이 있다면 치매 안심센터 소개해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다고 소개해 주시면 되고요. 또 치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돌봄에 관한 상담, 제도적인 부분들도 상담할 수 있게 하는 치매 상담 콜센터 1899-9988 안내해 주시는 것도 치매 파트너의 역할입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치매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안심사회 구축과 자원봉사 활동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면 치매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이제 기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추가적으로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십니까? 저희 치매 안심센터는요,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1년에 한 번씩 무료로 치매 검사를 해드리고, 또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들에게 치매 정밀 검사를 받게 잘 해드리고 있고요. 또 치매 치료를 잘 꾸준히 지속적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치매 약값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치매 약 예방과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지 강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 치매에 대해 궁금하실 경우 언제든지 방문하시고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수시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 연결해서 여수시의 치매 안심 가맹점 지정과 관련된 소식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은 키워드 뉴스입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키워드는 금연입니다. 여수 진난감과 흥곡사를 비롯한 지역 문화재 32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인데요. 흡연으로 인해 문화재가 더럽혀지고 또 훼손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음 달 20일 이후부터는 금연구역 안에서 흡연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에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수시는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현수막을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갯벌입니다. 신안 갯벌은 유네스코 세계 자연문화유산에 등재된 갯벌 가운데 85%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신안 지역 갯벌 복원 사업이 추진된다는 소식인데요. 해양수산부는 2022년 갯벌 식생 복원 사업 대상지로 신안 지도읍과 증도면 일대를 선정했습니다. 신안 지역에는 오는 2025년까지 150억 원이 투입돼 갯벌의 생태적 기능 개선과 해양 생태계 서비스 가치 확산 사업이 추진되는데요. 전라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해양 생태계를 회복하고 해양 생태의 관광객 증대와 행사 유치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해고됐던 여수 남해화학 비정규직 직원 33명에 대해 고용 승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남해화학 비정규직 33명 해고는 지난달 주식회사 하이팩에서 주식회사 창명물류로 업체가 변경되면서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되었는데요. 협상 과정에서 여수시 노사민정실무협의회의 밤샘 중재가 이루어졌고 23일 최종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와 고용노동부,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창명물류는 비정규직 직원 33명에 대한 고용 승계 합의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